클로버 VDI라고 VDI 네. 포털인 것 같은데 네네. 요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클로버 VDI 포털이 이제 좀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나와왔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았던 관점은 운영자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의 관리 콘솔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리고 배포하는 작업들이 이제 루즈하고 반복되는 작업들이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줄여서 자동화시키고 좀 줄여서 운영자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제품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커지면서 이력 관리라든지 또는 뭐 자동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VDI 운영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포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굿모닝 아이텍이 네. 국내에서 국내에서 VDI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해서 고객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많은 기업들의 한 절반 이상은 이런 걸 쓰고 있나요? 네, 절반 이상 쓰고 있고요. 오. 거의 이제 VDI, 저희 회사가 이제 VDI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클로버 VDI를 제안드리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리소스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리소스 자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VDI를 생성을 해놓고 이제 안 쓰고 있는 VDI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VDI가 이제 할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좀 유기적으로 저희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고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원에 대한 효율화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운영자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기존의 PC는 이제 PC 운영하는 운영 파트들을 보통 만들어서 뭐 PC에 가서 문제 생기면은 가서 봐주기도 하고 뭐 디스크를 교체해 준다든지 모니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하는데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VDI 환경에서는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겠네요. 예, VM 자체에 뭐가 이제 그 트러블이 발생을 해서 뭐 바이러스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적긴 하겠지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보통 저희 PC에서는 리셋 버튼만 그냥 클릭하면은 뿅 하고 이제 재부팅이 되면서 쓸 수 있게 되는데 VDI 환경에서는 가서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서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프라나 사용자의 이제 운영 환경들을 좀 한눈에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서 좀 가시성을 좀 확보해서 운영의 편리성을 좀 올려주는 뭐 것들을 이제 저희 클로버 VDI를 적용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겠다. 그 사모님께 말씀하신 이런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이슈들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버 말씀대로라면 이런 클로버 VDI는 클로버 포털은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면서. 네, 저희가 뭐 이전에도 VDI 사업에 따라가면서 이제 포탈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VDI를 쓰는 사용자 환경이 네. 코로나 터지면서 각양각색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더 변수도 많아지는 거고. 네. 그걸 소수의 운영자가 그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든지 뭐 이런 통합 콘솔들을 통해서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운영자 쪽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포 관점에서 잠깐 저희 걸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원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또 vCenter 그리고 브로커 서버,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들을 이제 기존에는 각각 콘솔에 들어가서 뭐 계정을 생성을 한다든지 VM을 복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VDI를 또 사용자한테 매핑해 주려면 호라이즌에 들어가야 되고 또 NAS를 설정해 주려면은 AD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반복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제 단일 콘솔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들도 있지만 이 자동화를 통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일괄적인 양식의 이제 업로드만 해놓으면은 쭉 자동으로 배포되는, 그러니까 다중 배포에 대한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휴먼 에러가 많이 줄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똑같은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더라도 이제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시키면은 그런 휴먼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VM웨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론 방식들이라든지 풀 방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포털에서는 이제 데디케이트 풀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공용풀, 요즘에 이제 공용풀을 쓰시는 고객사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교대, 3교대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그 공용풀만, 그러니까 3교대에 150명이 있다고 하면은 50명씩 이렇게 분할이 될 텐데 굳이 150개를 만들어 놓지 않고 50개만 해서 3교대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형태. 라이센스도 줄어들고 운영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그렇겠네요. 비용을 많이 쓸 수는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제 앱 볼륨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앱 볼륨에 대한 것들도 포털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RDSH도 포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포털을 통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그런 저런 각각의 개별 VM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요. 관리자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지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VDI가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VDI 사용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하면 VDI 사용을 최적화시킬까? 뭐 이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술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기존의 PC에서만 지원되던 기능들이 다 VDI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클로버 VDI가 이제 VDI 포털에서 다스 포털로 넘어가고 이제 병행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퍼블릭한 영역에서 이제 데스크탑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이미 서비스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한 영역 내에서 뭐 그룹사 내에 다스 포털을 구축을 하고 뭐 이제 각 계열사별로 이제 각 다른 운영 방식, 운영 정책들을 적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퍼블릭처럼 뭐 신청을 통해서 비용을 정산을 해주고 미터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썼는지 거기에 또 과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그룹사 IT를 총괄하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룹사들이 많은데 이제 한 군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또 그런 경우들이 또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룹사마다 또 정책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각각 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다스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현황이 저게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막 어떤 것 같아? 상무님 느낌에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저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룹사에 다스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문의도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저희도 제안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 이제 저게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각각 또 이제 각 계열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만의 VDI를 갖고 싶어 하시는 이런 고객사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스 쪽으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제 다스 쪽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는 이미 이제 일부 VDI들을 생성을 해서 쓰는 부서들, 그러니까 회사 단위는 아니지만 부서 단위로 뭐 어디 뭐 마케팅 팀에서 우리는 아마존에 있는 뭐 VDI를 쓸 거야 또는 국내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VDI를 쓸 거야 이런 형태로 조금씩 적용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밑에서는 이미 이제 열심히 다들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VDI 포털인데 여기는 사용자가 좀 많습니다. 한 12,000여 정도 되는 고객인데요. 아침 9시 되면은 사용자들이 출근을 해서 다 로그인을 하게 되고 이제 저녁 때 되면 퇴근을 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인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비정규적으로 이제 저녁에 또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재택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포털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VPN하고 연동을 좀 통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UAG를 쓰지는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VPN 장비들이 있어서 VPN을 통하고 2차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저희 포털이랑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각각의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동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VPN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VDI가 구동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어려웠던 점은 이제
장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가 호스트가 한 400대, 50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스트의 대수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이제 장비들도 많다 보니까 배치들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개발자들이 좀 네. 어려워했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시하게 된 4.0의 이제 메뉴 부분인데 좀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이제 관리자 포탈하고 사용자 포탈로 나눠지고요. 관리자 포탈에서 이제 기존 3.0 대비 이제 좋아진 부분들은 이제 모니터링 영역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각 인프라 세부에 대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차트화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관리 부분도 기존에는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는 좀 간단한 기능들만 좀 지원이 됐다면 이번 4.0에서는 그룹을 생성을 하고 그룹의 정책을 할당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다양해졌다는. 그러니까 정책 관리 쪽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템플릿, 그러니까 VDI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템플릿 기반의 배포들이 이제 됐었는데 이제 3.0까지는 이제 4.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상품 기반으로 좀 개념 자체가 좀 바뀌었고요. 똑같은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해서 각각의 이제 내용을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이제 사용자 포탈은 뭐 여전히 이제 3.0과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좀 관리하기 번거로운 영역들에 대해서 관리자 쪽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포탈 관리라는 좀 유치한 이름이긴 하지만 뭐 이미지 변경이라든지 푸트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자들이 좀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좀 기능들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주요 포탈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들은 뷰 클라이언트 또는 P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나 아까 이야기했던 싱 클라이언트 같은 이제 엔드포인트 단말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고요. 접속하기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VDI를 접속을 하게 되면 포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VDI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이 가능한 VDI, 또 이 VDI가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또 이제 사양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 포탈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포탈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속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신청이 들어왔는지, 승인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리자가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VM에 이제 접속이 돼서 이력들에 대한 관리들까지 진행이 되는. 물론 이제 사용자 포털에서는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기능들,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워드 변경이라든지 이제 PC에 접근이 안 될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재기동을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저희 클로버 VDI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액티브 디렉터리 연동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주로 인사 연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R 시스템들이 이제 사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 DB를 쓰는 HR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이제 DB를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타입, 뭐 MS SQL이라든지 MySQL, 그리고 이제 외부로 뷰를 제공을 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뭐 소비라든지 레스트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주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제 원천 데이터 소스들을 저희 이제 클로버 VDI 이제 인사동기화가 받아서 액티브 디렉터리에 적재해주고, 각각 필요한 조직 정보를 이제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주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권한들도 생성을 해주고 이제 사용자 기체들을 집어넣는데, 이제 거기에 룰 기반의 이제 VM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입사한 사용자는 이제 VM을 찍어줘야 되는 상태라면은 VDI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VDI가 필요 없어진 사용자들은 룰에 따라서 또 회수해주고, 뭐 휴직하거나 뭐 그런 정책이 들어가야 되면은 이제 VM을 일시 정지를 시켜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클로버 VDI 처음 셋업할 때, 네, 요 프로세스가 꼭 들어가겠네요. 네,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네. 되고 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 이게 들어가야 이제 그렇죠. 운영자의 손이 좀 많이 그렇죠. 줄어드는 네. 그런 거라고. 요거 할 때 이제 고객이랑 많이 협의를 하시겠네요. 네, 룰을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정책에 대한.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